자, 있잖아, 얘들아. 내가 좀 전에 단원명을 이것도 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개념이 부족한 게 없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개념 공부에 대한 점검을 해볼 때 좋은 방법이 있거든? 바로 여기 목차를 활용하는 거야. 목차를. 여기 보면 앞에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지? 내가 정말로 어디에서 부족하고 어디에서는 잘 아는지 그걸 스스로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요새 유행하는 말, 이게 원래는 심리학에도 있던 용어인데 그냥 여러 군데에서 유행하는 말로 메타인지적 학습 이런 거 들어봤니?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마치 내가 이렇게 유체이탈해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객관적으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그래야 그 모르는 걸 제대로 채워가지고 점점 더 좀 완성도가 높아지지.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거기 보면 렉처 01부터 쭉쭉 있죠? 거듭제곱, 근과 거듭제곱 이런 거 잘 알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려봐. 아니면 써봐도 좋아. 마인드맵 하듯이. 그리고 지수의 확장 1, 2 써봐. 개념적으로 부족한 거 없는지. 렉처 4 로그의 뜻 내가 아는지 다시 써보고 로그의 성질 8개 백지 테스트로 다시 해보는 거야. 상형 로그가 뭔지 공부하고. 그래서 이 목차가 또 중요한 게 이런 차례가 중요한 게 이 흐름대로 수학의 개념이 쌓아나가지거든. 그치? 수학이라는 과목은 엄청 그 위계적인 학문이지. 밑에 거 모르면 위에 거 못해. 그치? 그것처럼 요 단원을 하나하나 좀 떠올리면서 이 차례를 펼쳐놓고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했는지. 그래서 그 취약한 단원은 뭐 옆에다가 좀 표시를 해놓고 복습을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단원명 좀 적으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중인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뭔지 알아야 좋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가보는데, 자, 여러분들 책 펴볼까? 책이랑 옆에 그 노트랑 같이 두고 볼 거야. 잘 봐.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개념만 5페이지야. 개념만 5페이지야. 그리고 쌤이 추천하기를 나중에 그거 교재 한번 책 읽듯이 비문학 지문 읽듯이 한번 쭉 읽어나가보는 것도 좋아요. 책에서 괜히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 아니거든.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아. 자, 그래도 같이 이제 어려운 먼 길을 가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해 볼 거야.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잘 공부를 하려면 사인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그치?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 근데 있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값을 결정하는 데는 반지름의 길이는 변해도 상관없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니? 쌤이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면 반지름 5짜리 원 들고 반지름 좀 더 멀리 반지름 10짜리 원 그려가면서 동격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5 반지름이 5인 원 위에 한 점을 3,4 반지름의 길이가 10이 되는 원 위에 그 동경과 만나는 점을 얘를 6,8이라고 하면 어차피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4를 하든지 10분의 8을 하든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그려줬었단 말이야. 개념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되게 기억해볼 만한 의미 있는 거거든.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로 두든 결국 그 비율 값은 늘 그냥 하나로 결정난다.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함수고 세타에 대해서
실수값으로 딱 하나 대응하는 거야. 반지름이 달라진다 그래서 얘가 여러 개 대응하면 그게 함수냐? 그건 함수가 아니지, 그치? 하나로 딱 대응을 하니까 함수죠. 어쨌든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반지름의 길이가 전혀 상관없이 사인 세타의 값은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1로 약속을 해볼게. 지금부터는 반지름의 길이를 1로 고정해 놓을 거야. 자, 이래놓고 지금부터 주어진 원과 특정 하나의 동경을 그려놓고 원과 동경이 만나는 한 점 P를 A, B라고 또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아, 우리가 세타라는 각에 대한 사인 함수의 정의대로 우리는 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y좌표여야 되거든.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잖아. 근데 지금 어때? 반지름이 1이야. 그럼 1분의 y좌표? 사인 세타가 결국 그냥 저 점 P의 y좌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반지름 길이를 1로 고정을 해놓으면 1분의 B 그냥 B라고 써도 돼. B라고 써도 돼. 즉 사인이라는 삼각함수는 사인이라는 함수는 각 세타를 어떤 이제 실수값에다가 대응시키는 이런 함수였던 거야. 각 x를 실수 b에 대응시키는. 그런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서 말을 해보자. 결국 사인 세타, 즉 세타와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는 또 생각해보자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세타의 변화에 따른 각의 변화에 따른 b의 변화. 각이 변할 때마다 b도 변하겠지, 그치? 각이 변할 때마다 각이 변하면 y좌표도 계속 변해들어. 보여? 각의 변화에 따른 b의 변화인데 근데 그 b가 무슨 뜻이니? 지금 주어진 점의 y좌표, 점 P의 y좌표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인 함수거든. 함수에서 세타 각의 변함에 따라 b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때 우리는 있잖아. 보통 함수를 표현을 할 때 보통은 정의역의 원소를 x랑 y 쓰지 않냐? 그치? 그럼 공역으로 대응받는 원소는 보통 문자를 뭘 많이 써? y를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타의 변화에 따른 y좌표의 변화를 x 대신 x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각이야. 각의 변화에 따른 각이 변화하는 거를 보면서 그럴 때의 주어진 점 P의 y좌표. 자, 근데 y좌표를 우리는 이제 y라고 할 거라고. y좌표의 변화를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려고 해.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낼 것. 각의 변화에 따른 y좌표의 변화. 점의 y좌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래 같았으면 사인 세타가 b다라고 할 텐데 우리 지금 세타 대신에 뭐 쓸 거라고? x 쓸 거라고. b 대신에는 y라는 문자 쓸 거야. 그래서 y는 sin x야. 이제부터는 y는 sin x라고 하고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간다. 자, 여러분들도 그래프 그릴 때 쌤 따라해. 지금 좌표 평면을 그릴 때에 좀 x축의 음의 방향은 뭐 적당히 짧게, 근데 x축의 양의 방향 길게. 자,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좀 크게 그리는 것도 도움돼요. 자, 지금 이 가로축은 x야. 그런데 x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x는 세타라고. 세타 각. x는 세타를 의미하는 거였어. 즉 동경이 의미하는 각의 크기. 그리고 이 y좌표는 뭐야? 여기가 y축인데 y축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주어진 점 P의 y좌표를 의미한다고.
자, 지금부터 그림 그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동경이 말하는 각 세타지. 우리는 세타를 움직일 거야, 얘들아. 각을 움직일 거야. 그래서 자, 지금부터 내가 각을 움직여야 돼서 마이크를 안 쓸게. 좀 크게 말해볼게. 내가 마이크를 안 쓰면 원래 요 정도로 마이크 쓰면 요 정도로 말해도 되거든. 근데 이제 요 정도로 말하면은 너무 작기도 하고 저기 녹화 자료에 소리가 작게 들어가니까 내가 마이크를 안 쓰면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마이크를 잠깐 끄고 간다. 자, 0도부터 시작해볼게. 각이 0일 때부터 시작해볼게. 0, 몇 지나는지 간다. 자, 각이 0이어봐. 이렇게. 시초선이랑 동경이랑 일치한다고 쳐봐. 각이 0이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은 여기 있어. 그치? 각이 0이면 동경이 이쪽이니까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은 이거야. 근데 이거 y좌표 얼마니? 우리 y좌표 본다 그래서 1,0 y좌표 0이라서 사인 함수는 0,0을 지나는 함수야. 여기부터 출발 간다. 자, 이제 동경을 천천히 올리면서 세타의 크기를 키워나가 볼 거야. 세타의 크기를 키워나갈 거야. 각을 키워. 그럴 때마다 점 P도 따라서 올라가겠지? 근데 점 P 올라갈 때 y좌표 어떻게 변해? 원래는 y좌표가 0이었는데 점 P가 올라가면서 y좌표가 늘어나. 여기까지. y좌표가 커지고 있어. 됐니? 어디서 y좌표가 제일 크냐면 여기서 제일 커. 자, 이때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표현해보자면 그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야. 90도.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서는 0,1이기 때문에 y좌표가 1이네. 즉 y좌표는 0부터 시작해서 y좌표가 점점 올라가다가 y좌표가 1까지 가는 거야. 몇 도일 때? 0도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나 이제 호도법 쓴다. 90도라고 안 써. 이게 90도야. 2분의 파이까지 해서 1로 점점 y좌표가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y좌표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됐어? 방금 뭐라고 했어? 각이 커지면 y좌표도 0에서 1까지 증가한다고. 증가하게 이렇게 살짝 얘들아 곡선으로 그려줘. 저기 직선은 아니야. 살짝 곡선으로 그려줘. 이때 2분의 파이를 지나서 90도를 지나서 180도까지 가는 거기를 관찰해보자. 거기 또 y좌표가 어떻게 되냐? y좌표가 1이었다가 이렇게 줄어들어. y좌표가 줄어들어서 0까지 와. 다시. 이게 마이너스 1,0이거든. 그치? y좌표가 1부터 시작해서 줄어들어. 근데 각도가 180도가 되는 순간 다시 y좌표가 0이야. 각도가 180도가 되는 순간 다시 y좌표가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 이제 각도를 해석 계속 할 거야. 자, 180도를 더 지나가서 이렇게 가기 시작해. 3, 4분면 각이 되는 순간부터는 y좌표가 점점 음수가 되기 시작했고요. y좌표가 점점 음수였다가 y좌표가 마이너스 1까지 갑니다. 그때의 각은 뭐야?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y좌표가, 점피의 y좌표가 점점 내려가서 마이너스 1까지 닿는다. 대왕쌤 이거 다 지울 거야, 알았지? 머릿속에 들어있겠지? 안 적을 거면 안 적는 거에 대한 대가를 네가 스스로 치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의 크기 변화를 회전을 할 때 3, 4분면 다 지나가고 마지막 4, 4분면 볼까? y좌표가 아직 음수긴 음수지만 음수 중에서 좀 커지면서 0으로 돌아오고 있어. 그치? 마이너스 1부터 뭐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3 이렇게 올라가. 한 바퀴 돌면 얼마야? 2파이. 360도가 2파이잖아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y좌표 0까지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각이 한 바퀴 돌았을 때 0도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의 y좌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사인 함수야.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사인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봐봐. 얘들아 한 바퀴 돌아갔다. 두 번째 바퀴 돌 때에는 아까 했던 것도 반복되지 않니?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 모양이 360도마다 즉 2파이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 계속 끝이 없어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릴게. 그리고 이 모양이 앞에서부터도 반복해서 이렇게 옵니다. 좀 너무 작게 그렸나? 이렇게. 앞에서부터도 반복해서 오는 꼴이 나와. 음수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도 똑같거든. 음수에서 올라오거든. 음의 각에서 올라온다. 이런 애들 음의 각으로 표현되잖아. 음의 각에서 올라온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일단 됐을까? 이게 사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때 잠깐 사인 함수의 진짜 대표적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파이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는 안 보였던 그런 특징 아니야? 2차 함수가 반복되니? 그러진 않아.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뭔가 이렇게 똑같은 구간이 반복되진 않는다.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함수? 엄청 특징이 강한 거지. 우리는 이렇게 일정한 x의 범위만큼이 반복되는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이런 함수들을 전부 주기함수라고 불러.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야. 그리고 주기함수는 보통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fx랑 fx 더하기 p랑 같다. 앞으로 이런 모양새가 보이면 주기함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뭔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밀었는데 자기 자신으로 원래 돌아온다는 뜻이야. 그만큼 x축 방향으로 밀어도 함수 그래프가 원래 자기 자신이랑 일치해버린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렇잖아. 얘를 만약에 똑같이 2파이만큼 밀어봐. 다시 일치해. 됐어? 자, 그러면 주기함수에서 주어진 사인 함수의 주기는 얼마나 될지 그걸 지금부터 정리를 해나가 봅시다. 자, 사인 함수의 특징 이제 간다. y는 sin x라는 그래프. 이 함수의 특징, 성질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주기. 그런데 사인 함수는 주기가 얼마냐면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2파이마다 돌아와. 똑같은 모양새. 두 번째 성질. 우리가 함수 공부하면 정의역, 치역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 주어진 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x바 x는 모든 실수. 그런데 치역이 좀 특이해요. 치역은 y가 y는 얘들아 얘 봐봐. y좌표 다 어디서 왔다 갔다 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것도 사인 함수가 갖고 있는 상당히 이제 강력한 특징인데 바로 사인 함수는 원점에 대해 대칭인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야. 자,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 그러니까 점대칭 도형이라는 거거든. 점대칭 도형.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앞점 꽂고 앞점 꽂아 이렇게 딱 꽂아 핀 꽂아. 그래놓고 얘를 180도 회전시키면 다시 딱 자기 자신이랑 일치하게 돼. 그게 점대칭 도형이거든.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 점대칭 도형은 점 찍고 180도 회전하는 게 점대칭 도형이야. 선대칭 도형은 접는 거. 점대칭 도형은 180도 회전하는 거.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근데 가끔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다음 사인 함수의 특징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줘놓고 말을 이렇게 안 주고 식으로 줄 때가 있어. 이것도 알아놔.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f-x랑 -fx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보면 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파악하고 그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가 맞으면 맞는 거 아니면 아닌 거 골라내야 돼. 왜 그럴까? 자 이거 왜 그런지 잠깐 보자. 어떤 함수 y는 fx가 있다 쳐봐. 근데 얘를 지금부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대칭 아이 글씨 막 썼더니 대칭을 시켜. 그럼 원점 대칭은 뭐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자리 마이너스 y 대입하기. 근데 얘를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에 f 마이너스 x인 거지, 그치? 근데 원점을 대칭을 시켰는데도 원래 거랑 일치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오지. 대칭을 시켰는데도 자기 자신이 나와야 대칭 꼴을 보이는 함수일 거 아니야. 따라서 자기 자신이랑 원점 대칭 시켜놓은 그 식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f-x는 마이너스 fx와 같아야 합니다. 잠깐만. 어디다 붙지? 여기다 붙나? 여기 없자. 한 3분만 여기 앉아있어. 됐어?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사실 이건 수투에서 배우는 용어인데 혹시 도함수의 활용 몇 가지 나왔어? 수투. 지금 적분하니? 아직 적분까지는 안 해? 적분까지는 안 해. 그럼 미분 했어? 네. 미분에서 우함수, 기함수 말 들어봤니? 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수학적인 용어로 기함수라고 불러요. 수투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뭐 미리 알고 있으면 나쁠 거 없지 뭐 세 글자인데.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인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야. 그래서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도 들어가겠습니다.